네, 지금 시간이 한 7시 반 됐을까요? 오후. 예,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7시 반일 때 훤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완전히 밤이 됐습니다. 음력으로 9월 오늘이 이틀인가요? 예, 완전히 캄캄하죠 밤에는. 어머님 이제 7시 반부터 8시 한 반까지 휠체어 산보하고 씻고 9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주무시게 되겠습니다. 말이 저녁 이제 정신 드신 거죠. 하루 2끼밖에 안 드시니까. 코스는 똑같습니다. 아까 낮에 돌았던 코스 그대로 1시간 약간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바깥 온도는 지금 아까 8도인가 9도인가 그렇게 나오대요. 안내. 그 정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아마 앉아만 계시면 추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 군장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또 10월 오늘이 4일인가요? 10월 4일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저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급경사니까 제가 촬영을 못해요. 여긴 급경사예요. 네, 금방 급경사 내려왔습니다. 휠체어 몰면서 사고 안 날 것 같아도 많이 납니다. 저도 한번 큰 사고 날 뻔 봤어요. 사고 안 날 지역이고 안 나야 맞은데 구청에서 도로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엄청 큰 사고 날 뻔 봤어요. 하여튼 보행이 불편한 분, 목을 못 가누고 허리를 못 가누고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을 휠체어에 많이 태우고 이렇게 산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전방을 멀리도 봐야겠지만 바로 앞에 특히 그 앞바퀴가 조그만 돌이나 홈에 끼면 아주 사고 납니다. 밀고 가다가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특히나 인도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 바뀌면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너갈 때 보통 인도가 차도보다 5cm에서 10cm 더 높아요. 우리나라 뭐 그런 도로가. 그러면 이게 경사면을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앞바퀴에 멋이 없어야 돼요. 저 신호 바뀌니까 급히 출발하려고 뒤에서 미는데 지금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 밀고 가는데 앞에서 뭐가 걸리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앞에. 예. 아주 근데 제가 그 사고 사례 하나 소개하자면 마침 그때 또 오토바이 하나가 신호위반이 해갖고 얼른 가려고 핑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머니 넘어졌다면 그 초대형 사고 났습니다. 근데 그 도로공사 하면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됐더라고요. 한 폭 한
50cm 정도. 근데 거기서 사고 날 뻔 봤어요. 거기가 홈이 파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상황을 다시 설명하자면, 인도에서 횡단보도 걸으려고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이에요. 보통 한 모르겠어요. 한 인도가 한 10cm 정도 더 높을 거예요. 뭐 거기를 내리막길을 세게 놓고 탁 내려오는데 도로 공사하면서 그가 홈이 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걸려갖고 어머님께서 넘어지신 것을 내가 잡은 순간에 앞으로 오토바이가 핑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 험한 상황을 몇 번 봤죠. 그 상황 당시에는. 휠체어 산보 올 때는 내리막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리막길 갈 때는 거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안전교육 할 때. 허리와 목을 잘 가누지 못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다가 앞에 급정거나 어쨌든 간에 급정거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면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머리나 목을, 가슴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보호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출발한 지 한 10분 지났나요? 1시간 정도 잡고 지금 항상 다녔던 길을 산보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산보하다 보면은 차량 많이 이렇게 교호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상으로는 사람이 우선이죠. 뒷골목에서는 크락션 누르면 불법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양보를 합니다. 제가 양보를 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어머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주변에 배려하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아이가 뭐 만나면 무조건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요 이런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차도잖아요. 이런 호흡에 여기 지금 굉장히 경사졌어요. 여기에 내려오면서 걸리면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버려요. 이런 보수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군청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멀쩡한 도로 많이 뜯어 고친데 이런 것은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홈이 안 나도 경사진데, 아이고. 이제 휠체어 출발한 지 한 25분 정도 아마 지났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낙엽 보세요. 이렇게. 이 낙엽이 떨어질 때죠.
이 나무 낙엽 따질 한 11월 도순 되면은 이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예.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갈 때는 이 경사지면 조심해야 돼요. 경사지면. 그리고 저 차도 아스팔트 처리 안 된 부분, 거기는 앞바퀴를 걸리니까 조심히 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어깨를 잡고 내려가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어깨를 잡고 내려가야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도로 부분, 사실상 이 맹인 되시는 분들이 그 막대기로 막 도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도로가 어느 정도 수평이 됐다는 걸 전제하에 그러기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도로에 요철이 심하면 우리도 걷다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얼뚱불뚱하면 맹인들이 아무리 지팡이로 걸어가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그리고 이 차도와 인도 이음매 이 부분을 처리를 잘해요. 여기는 좀 잘된 편이에요. 여기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매우 아쉽습니다. 말로만 우리나라가 뭐 장애인 복지하고 있지, 사실상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우선 현상 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죠. 현상 유지 좀 활동시키고 개선시키고 사무질을 더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도로 부분도 많이 고치려고 하겠죠.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겠죠. 그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시각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고, 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인력과 예산을 좀 집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사무질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개선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요즘 경사가 심해서 잠시 좀 중지하겠습니다. 금방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가고 있어요. 반환점을 돌아왔으니까 출발한 지 30분 이제 넘었겠죠. 몸에 땀이 나니까 아주
온도가 저에게 맞네요. 지금 한 19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음력으로 초 이틀이니까 하늘이 온통 까맣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낮에 이제 반달이, 낮에 초승달과 반달이 생기겠죠. 낮에 반달이 보일 때가 한 음력으로 한 8, 9일 될 때 거예요. 8, 9일, 10일. 네, 그 정도. 반달 넘어서부터 보름달은 금방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정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금방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점점 달이 늦게 뜨죠. 보름달 되면 보통 한 9시 정도 뜰 거예요. 9시나 8시. 반달은 한 오후 2시 정도나 1시 정도나 그때 뜰 거예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한 45분 정도, 아마 45분 정도 어머님 모시고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5분 정도. 이게 지금 제 운동이에요. 제 운동. 어머님 운동이 아니라 제 운동이죠. 근데 사실 엄청 운동됩니다.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저 혼자 잠시 보고 왔네요. 이게 경사가 심해요. 어머님께서 목하고 허리를 운동하는 데는 휠체어 산보가 좋아요. 제가 5년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노인분들 오래 못 있게. 그때는 어머님께서 목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못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냈으면 아마 그 해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침대에 눕히고 목을 못 가누고 허리를 못 가누니까. 근데 저는 그때 휠체어 산보를 했죠. 근데 휠체어 산보를 이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휠체어 산보를 했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면서 목을 받쳐주는 휠체어가 있어요. 그걸 살라 보니까 돈이 좀 비싸요. 한 2, 3일 망설였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목에 힘이 가는 걸 느꼈어요. 놀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머님 내가 목을 좀 부축하면서 며칠 더 걸었더니 완전히 어머님께서 목에 힘이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이시한 이후로 휠체어 산보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큰 복이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이렇게 막 말할 때 그때 제가 망설였던 게 두 가지였어요. 그 당시 5년 전에. 하나는 방금 말한 거,
어머님께서 이렇게 몸을 못 가누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대소변을 제가 침대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했죠. 또 하나는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강의 올 때는 경강급식을 했거든요. 예, 코로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이러니 아들들 입장으로서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병원에 퇴원하라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강급식 그걸 많이 알아봤어요. 보니까 그때 정식품하고 제일제당에서 경강급식용 비닐팩이 나왔거든요. 이제 퇴원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이러고 이제 퇴원 D-7일부터 계속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입에다 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물을 삼키시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그럼 아직 혀와 목구멍 근육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미음을 드렸습니다. 미음을 드렸더니 미음도 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와 상담을 했죠. 그 전에 상담을 했죠. 이렇게 물이나 미음을 드리고 싶은데 어쩌냐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관계는 없다. 그러나 살에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 병원에서도 살에 한번 들렸어요. 크게 한번 나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54%까지 떨어져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다 온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살에 들리니까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근데 의사가 살에 들린다고 조심하라 그 말은 의학적으로 봐서는 감사합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경강음식이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집에서 경강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께서 막 그 관을요 막 손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그 뺀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넣을 때 잘못하면 그 관이 일반인이 넣을 때는 식도로 안 가고 기도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족 요양하면서 집에서 경강급식을 한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어렵다고 나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목구멍과 혀 근육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제 7일 전부터 물을 들었는데 물을 삼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도 삼키시고, 그래가지고 D-3일인가 또 어머니께서 그 관을 빼버려요. 그게 막 안 빠지게 여러가지 막 간호사들이 여러가지 그 제어 장치를 합니다만 안 돼요. 그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빼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잘됐다, 그냥 좀 힘들더라도 입으로 드시게 하자 해가지고 그때 미음을 드셨더니 미음을 드셔요. 얼마나 제가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3일차에 미음 좀 드신 상태에서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집으로 모셔왔죠. 그러니까 집에 모셔올 때는 경강급식을 안 하고 입으로 미음을 드실 때고, 그때까지도 목은 가누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목 가는 것도 저 기분 좋지만은 그 코에 관 빼고 입으로 미음 드신 거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참말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란 신에게 다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의 신, 공중의 신, 땅의 신, 우리 조상님 신 다 감사했어요. 세상에 신이 다 그래도 등급이 있겠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음 드시고 집에서 이렇게 미음이나 물 드시다가 살에 들린 적 솔직히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고개를 45도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일단 식사할 때 고개를 들면 절대 안 돼요. 고개를 들면 항상 뒤에 등받이 대고 고개를 숙이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노인분들.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살에 들면 무조건 응급조치가 고개를 최대한 밑으로 숙여라. 엎지면 제일 좋고요. 고개를 심장 밑으로까지 숙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뭐죠? 가슴 부분을 계속 그 압박을 해가지고 호흡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들일 때 많이 들이면 안 되고요. 조금씩 입술 위에 이렇게 얹혀서 드려야 되고요. 특히 찬물 같은 거 드릴 때는 조금만 드려야 됩니다. 뜨거운 물 드릴 때는 혀이나 목구멍에서 자연적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목구멍을 안 넘기는데, 찬물은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위험하니까 조금씩 드립니다. 조금씩.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음이나 밥을 드시고, 지금 밥도 좀 드실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다리 근육을 살리려고 제가 백방으로 저하로 운동을 하는데요. 그건 어렵네요. 그러나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는 못 걷더라도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못 일어서요. 여긴 급경사니까 또 잠시 멈추겠습니다. 급경사로 올라왔네요. 이제 집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어머님 운동도 되지만 저 운동이요. 이게 경사도 15도 이상 된 데를 휠체어를 끌고 올라간다는 것이 완전히 제 운동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5년째 이렇게 어머님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휠체어 운동과 보온에서 혈게 밤에 주무실 때 또 낮에 시간 나면 관절 운동 열심히 해드려야 되고 많이 주물러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주물러 드리고 30분 이상 관절 운동 해드립니다. 그거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욕창 안 걸리게 3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 드리죠. 어머님 혼자 이렇게 뒤 치닥거리를 못해요. 못 돌리니까 제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예, 집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밥 먹자. 밖에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벌써 밥 먹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밥 먹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어. 언니 다 했어. 이쁘네. 다 했어. 자, 이제 오줌 싸고 밥 먹자. 일어나. 오줌 싸고 밥 먹자. 응? 추운게 가야지. 따순 대로 가게. 따순 대로 가야 다시 밥 먹게 되려. 하나, 둘, 셋, 꼴짝. 오줌 싸고 오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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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줌 싸게. 이제 오줌 싸자. 언니 앉아.
좀 싸. 여기 닦게. 내가 해줄게. 자. 일어나자. 하나, 둘, 셋. 밥 먹자. 다 했다. 밥 먹자. 그만 있어. 자, 밥 먹으러 가자. 어디서 밥 먹게. 밥 먹고 밥 좀만 먹고 잠자게. 이리 앉아. 띵 돌아. 자,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만하자. 손 놔. 어머니 손 놔. 손 놔. 하나, 둘, 셋. 으쌰.
그만 또. 이제 밥 먹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냅시다.